자, 8일째, 오늘까지 8일째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른바 뭐 박스권이라고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데요, 여전히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개천절 집회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이런 호소가 나왔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대규모 거리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서 익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추석 명절과 개천절에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이런 호소가 여당의 당대표 입이 아니라 야당의 당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게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8.15 집회 같은 경우도 야당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심지어는 현직 의원 한 분도 거기에 참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아하.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선을 긋지 않는 모습 때문에 방역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도 만약에 집회를 강행하게 되면 야당에서 아무리 본인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또 일부 전직 의원들이 참여를 하거나 또는 뭐 참석을 하거나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후폭풍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집회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야당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판단하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정치적 이유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이런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맞아요. 국민 모두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맞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것도 잘한 것이고, 네. 이런 말을 좀 잘 들어서 맞아요.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27곳이나 장소를 신청을 해놨어요. 그랬다면서요.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요, 본인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2.5단계까지 가면서 카페에 가서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 표현을 보세요. 두 손 모아 부탁한다잖아요.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천절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는 중도층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등 돌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좋은 핑곗거리만 주게 될 것입니다. 집회 기획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개천절 집회를 전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만일 집회에 참석하는 당직자나 당협위원장이 있다면 출당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의 정부에 핑계거리를 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8.15 광복절 집회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가 오히려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야당의 지지도는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지지율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보수 성향의 유권자도 있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중도층 분들은 사실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아하. 지금 이 집회도 사실 본인의 의사 표현하는 거 평상시 같으면 집회 결사 자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지금은 이번에 8.15 집회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가 또 열리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보수단체들이 많이 한다면 결국 보수층인 야권 쪽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 말대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수도권 일대요, 서울, 경기, 인천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5단계가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어서 폭발 직전이란 말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 상황에서도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지금 추진한다고 해가지고선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걸 보다 못한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아하. 한 180만 원 정도의 성금을 걷어서 50개의 펼침막을 만들어서 직접 내걸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네. 이게 보세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네. 우짤라고 일하노. 제발 좀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창원이거든요.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 정부 차원의 어떤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이웃끼리 정말로 우리 좀 제대로 좀 불안에 떨지 말고 살자는 이웃의 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역 방해 또 개천절 집회 웃자라고 일하노. 진짜 제발 좀 같이 살자. 지금 아마 그렇게 호소하고 외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저 현수막이요. 아마 많은 국민,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피부 속까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 이런 호소가 나오는데도 여전히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천절에 이제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가 지금 총 70건입니다. 그중에 33건이 종로구, 중구, 서초구 이런 서울 도심권에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경찰과 서울시는 절대로 허용을 할 수가 없다. 신고된 집회 전체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내린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회 신고를 한 보수 단체는 개천절까지 이러한 그 집회 금지 통고가 유효할 경우에는 우리도 집회를 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나아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감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일단 신고만 해둔 상황이고 추이를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이상 우리 그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잠복기가 있고 다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모이게 되면은 또 다시 거리두기 격상을 해야 되고 우리 맞아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 단체들은 앞으로 좀 상황을 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최근에요 김복준 의원님 뭐 10월 3일 오후 2시에 뭐 광화문에 모이자 어게인 뭐 10월 3 이거 이 포스터는 뭐예요? 대체 휴대폰도 꺼놓고 모이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됐죠. 그 모이자 하는 것까지도 있는데 그 밑에 휴대폰 오프라고 써 네. 있어요.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방역 관련돼 가지고 위치 추적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그런 거예요?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난이 좀 가중됐었는데 정작이 이 집회 신고를 했던 보수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 포스터는 우리가 제작한 거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제작한 거 아니다. 봐라, 단체명도 표기가 돼 있지 않다. 그러긴 하네요. 이거 아마 우리 우파를 누가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배포한 게 아니겠냐. 아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 네. 뭐 누가 했는지 나오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 10월 달에 개천절이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 있잖아요. 근데 개천절만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시기가 아무리 참혹하고 어려운 시간이 다가와도 우리 쫄지 맙시다. 아울러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앞으로의 보수 집회 광화문 광장을 이 헌법을 무시하는 이 정권과 합세해서 막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헌법으로 맞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밝힙니다. 전광훈 목사를 가두어서 광화문 광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저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개천절뿐만 아니라 10월 9일 한글날에도 모이자 이러고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10월 9일도 빨간 날이죠. 10월 9일에도 모이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신고된 건수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광화문 쪽에서 대략 2만 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회다 금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전부 금지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 아까 저분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우리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집회를 열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큰 오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나 경찰이요,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을 더욱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저 발언을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걸까요? 최진봉 교수님. 왜냐하면 저 말의 한 달 이유가 결국 이제 개천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한 기간이에요. 그러면 개천절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정광훈 목사가 개천절을 염두에 두고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즉 뭐 대통령이 사고가 없으면 개천절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그 보수 단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8.15 집회를 했던 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켜보겠다고 한 달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개인적인 발언이다. 그게 뭐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비대위 차원에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다만 일부에서 저 말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아무튼 교회 측이나 비대위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정광훈 목사가 아니 본인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면요. 국민의 동의와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저렇게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방역을 회방하는, 방역을 방해하는 활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코로나 블루로 모두가 우울한 상황에서 또 한편에 화가 나는 영상을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정류장에 승객을 내리고 출발한 버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멈춰섭니다. 아하. 이 버스 뒤로 그리고 경찰차 한 대가 다가오는 모습을 네.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곧 경찰관이 한 남성을 버스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오. 그런데 이 남성이 길에 누워 저항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제 영상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당시의 상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급상하실 때 술을 좀 많이 드신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손에 들고 타셨다가 기사분이 이제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반발을 해서 안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마스크를 안 쓰시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기사님이 조금 가시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순찰차가 와서 그분한테 내리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불응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체포돼서 나가신 거예요. 왜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버스를 타면서 턱스크라고 맨날 네. 말씀하시죠? 턱스크 형태로 탄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그 버스 기사분께서는 못하게 하죠. 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 버스 기사분한테 욕설하고 때리려고 뭐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신고를 했던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그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 누워가지고 저항하면서 경찰관들한테 대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 이거 보면서 아까 갑자기 저 스페인 해변에서 적발된 그 구급 여성이 생각납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무슨 구상권 같은 절차 따지지 말고 한 1억 5천 정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벌금 내시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저런 분들을 너무 저 심한 표현, 암적인 존재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공적입니다, 저런 분. 네, 사회 공적일 수 있어요. 정말로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다른 시민분들을. 그런데요, 코로나19 정말 다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 한숨 소리가 더 깊어만 가는데 왜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네, 어제 새벽 12시 55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정면으로 마주오던 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는데요. 아유. 그 사연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고로 그 치킨 배달을 하던 그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이제 크게 다쳤는데 현장에서 그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받고
긴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근데 차를 정면으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워낙 그 상태가 심각해서 결국에는 숨졌거든요. 아유. 이 여성 30대 여성인데요.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서 정말 선량하게 살아가는 치킨 배달을 하시던 5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당시 주변 상황이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9시 이후에는 술도 마시지 말고 귀가하라고, 조기 귀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밤 12시 55분에 그것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서 남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본인도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한테 흉기잖아요. 결국 음주운전은 그 차가 흉기인 겁니다. 결국은 이 선량하신 50대 남성분이세요. 본인이 직접 치킨집 운영하는데 아유. 알바생들 쓸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또 세상에. 배달을 마지막 배달을 간 거예요. 아내한테 이제 마지막 배달 간다 아이고.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저런 지금 음주운전차에 치여가지고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아이고, 지금 아이고. 딸이 올린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먹고 아이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는데 나가면서 보니까 19 구급차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현장에 갔더니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아버지는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저런 행동을 하고서 어떻게 저분을 저는 정말 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까지 하고 싶어요. 정말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본인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세상에.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다니는 분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사는 분 가정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해요, 진짜. 정말로 음주운전이 이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코로나19 속에서 다들 힘겨워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우리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 한번 받은 적 있죠. 네. 가구 숫자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1인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일단은 법무부에서 대리 신청을 받아서 1인 가구면 지급을 해주곤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고유정이 등장합니다. 하하. 본인의 전 남편을 정말 무참하게 살해해서 지금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있는 저 고유정 같은 경우에 나도 1인 가구라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청주시 측에서 이제 답변이 나온 건 1인 가구가 아니어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1인 가구였다면 받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받는 객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저희가 보면서도 어이없는 저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뉘우치긴 하는 겁니까? 교도소에서도 재난지원금 주세요. 교도소에서 뭐 사 먹게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의 가정은 풍비박산 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요. 코로나19 정말 얼마 안 남은 추석 걱정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추석 풍경이 올해는 정말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지자체에서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런 문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창원시청에서는 건강한 추석 보내기. 이번 추석은 고향을 방문하지 않아도 불효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는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네. 진주시청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향 방문 대신 전화로 추석 인사를 나누면 코로나19는 도망가고 건강한 효심은 높아집니다라고 해서 뭔가 추석 때 사실은 굉장한 많은 이제 인구의 이동이 예상이 되는데 아직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자체에서 나서서 오고 가지 말고 이번 추석은 좀 조용하게 집에서 각자 지내자라는 이제 취지로 문자를 저렇게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야, 참 이런 지경까지 됐어요. 지자체가 단체 문자 발송으로
이번에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고향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또 고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추석을 앞둔 며느리 입장 되시는 여성분들요. 지금 이런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코로나니까 이번에는 그냥 집에 있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일단 추석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국에 이게 굳이 모여야 되나 싶긴 한데 이제 어른들은 또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이제 너는 며느리니 일단 명절에는 얼굴을 비춰라 하는 입장이신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먼저 이제 말을 꺼내기도 그래가지고 남편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권고만 한다고 어르신들이 그래 오지 말아라 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이번 추석은 집에서들 지내세요라고 나라에서 해주길 바라죠. 이거 진짜 우픈 현실에 이거 진짜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저 며느리들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복진 의원님?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시부모님이 야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오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며느리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 저 안 가도 되죠 이렇게 말할 이거 수는 진짜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며느리들 입장에서 오직하면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추석절 전후에서 지역 간 왕래 금지를 국가에서 좀 해달라. 근데 그거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버님들께서 아끼시는 아들, 며느리, 더더군다나 손주를 위해서 이번 추석은 잠시 좀 만남을 보류하고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더 여러 번 만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저 며느리 되시는 분도 답답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남편은 또 가만히 있어요. 묵묵부답.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남편은 또 가만히 있어요. 어디에다가 믿고 하소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래저래 치이는 또 며느리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